제14장 판매와 고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목차로서는 고객의 발견, 판매 기술, 인적 판매 기법, 고객관리와 설득이 되겠습니다. 판매 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판매 성공은 태도로 시작하고 제품,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판매하는 비결은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판매 기법을 아는 것은 마케팅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효과적인 판매와 협상 기법은 고객이 구매하고자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판매는 고객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고객은 화폐나 다른 가치 있는 대상을 지불하고 공급자나 제조자로부터 얻는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구매하는 사람이거나 기업이 되죠. 기업들은 모든 고객들이 자신들이 편이고 자사의 제품이 광범위한 소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모든 고객들에게 판매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집중하고 고객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판매의 첩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낸 후 다음 단계는 회사의 고객 특성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마케팅 의사결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연령, 교육 수준, 인종적 배경, 수입, 결혼 상태, 전문직, 성별과 가족 규모를 근거로 해서 고객을 정의합니다. 고객을 정의할 때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들은 여성인가? 남성인가? 고객들은 어린이들, 10대, 젊은 성인, 조기 은퇴자나 노인인가? 고객들의 학력은 학생, 고졸, 대졸인가? 고객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고객들은 독신, 무자녀 부부, 가장, 조부모나 빈둥지 가족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객을 정의할 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어디에 있고 고객이 누구인지에 관한 통계적 사실은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는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사가 무엇을 말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고객의 태도, 신념, 구매 패턴과 행동에 관하여 가능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잠재 고객을 관심 있게 하는 마케팅 메시지를 형성하고 그들을 구매하도록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죠. 고객에 관한 공통 특성의 목록을 만들 때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충동적 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가? 고객들이 가격에 민감한가? 제품의 품질과 명성에 더 관심이 있는가? 고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충성 고객인가? 또는 일회 구매자인가? 고객들이 자사 제품만을 구매하는가? 경쟁자의 고객인가? 고객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가? 그들은 누구의 추천으로 왔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실 때 고객 특성의 목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사업은 경쟁이나 경영층의 변경 등으로 고객을 계속 잃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객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객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은 표적 마케팅이 고객 지식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매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알므로써 현재 고객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마케팅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발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사의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의 기본적 요건은 무엇인가? 회사는 고객을 어느 정도 세분할 수 있는가? 고객 보유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인가? 어떤 고객에게 노력을 집중할 것인가? 고객 보유를 위해 어떤 도구와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고객을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소유가 대중화되어 있고 자동차는 필수적인 제품이 되죠. 고객들은 어떤 종류의 차를 운전하는가? 점포 방문 중에
얼마나 머무르는가, 그들은 혼자 친구나 가족과 함께 도착하는가, 점포에 어디에 머무르는가. 이러한 관찰은 제품 결정에 도달하는 동안 고객의 특성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잠재 고객을 발견한 방법으로서는 광고의 반응을 추적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분석하고 대면 조사하고 토지 집단 면접을 하고 직업별 전화번호부를 찾고 무역 박람회나 산업협회 행사에 참여하고 협회 간행물, 대학연구소와 정부기관의 정보를 열람합니다. 경쟁자의 행동 관찰은 시장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을 철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경쟁자의 광고가 신문과 협회 간행물에 나타난다면 시장이 건강하고 많은 잠재적 새로운 고객이 있다는 것을 경쟁자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행동은 특정한 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관한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와 장비 구매 증가는 시장이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종업원의 해고와 경영층의 갑작스런 변경은 시장의 미래를 불안하게 느끼고 간접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시장을 지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어디서 잠재 고객을 더 잘 찾을 수 있을까와 어디에서 회사의 마케팅 투자를 상쇄할 정도로 충분한 판매를 이룰 수 있을까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영역을 관찰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고객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기존 고객이 집중한 곳이라면 잠재 고객이 집중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 고객은 동일한 특성과 동일한 구매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전환을 위해서는 제품 차별화를 부각해야 합니다. 문의자 관심 정도를 분석합니다. 문의의 관심 정도는 고객들마다 매우 다르지만 문의의 관심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다리는 고객이 되겠습니다. B고객은 현재 고객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러한 B고객들이 집중된 지역이나 집단을 확인합니다. 고객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 유무에 따른 고객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구매 준비 고객은 구매의 필요성을 갖고 제품 탐색과 구매 의사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긴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실제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고객이 필요한 것을 회사가 제시하면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재 고객은 점포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이지만 이러한 잠재 고객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품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구매가 당장 필요 없는 고객은 언제나 구매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때 고객에게 메시지를 제시하고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적절한 판매 메시지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회사는 시용 구매로부터 반복 구매를 유도해야 됩니다. 반복 구매를 하는 고객들은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회사의 판매와 수익에 많은 기여를 하죠. 이러한 고객은 사업의 원천이 됩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노력보다 5배 이상의 노력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유지를 위해서 고객 관계 관리에 마케팅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자의 구매 특성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자들의 구매 행동은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개인이 개성, 사고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구매자 유형을 구매자 특성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충동 구매자, 끼어드는 구매자, 할인 이용 구매자, 방어적 구매자, 결단력 있는 구매자, 우유부단 구매자, 사교적 구매자와 충성 구매자 등이 있습니다. 충동 구매자는 소비자가 진열된 상품이나 광고 등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즉석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비계획적인 행동 구매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들은 의사결정을 매우 빠르게 전환합니다. 결정을 바꾸고 점포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신속한 구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이러한 고객은 충성 고객으로 변하여 수익성이 있는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객의 유형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특정한 시간에 좋게 보이는 제품을 즉석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끼어드는 구매자는 매우 성급하고 판매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제품 지식을 판매원에게 과시하는 데 열중하는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판매원의 말을 중단시킵니다. 또한 자신의 방대한 지식을 보여줌으로써 판매원에게 제품을 상세히 일러주는 데 관여를 합니다. 판매원은 그들과 맞서지 말고 지혜와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판매 증가에 도움이 되겠죠. 판매원이 그들의 박식한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고 인내한다면 그들은 쉽게 감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을 말하게 하고 그들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서를 얻을 때까지 온화한 미소를 지으는 것이 판매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할인 이용 구매자는 구매하기를 원하는 상품을 점포에서 할인 판매할 때까지 기다리다 이용하는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할인 판매 기간에 고정적으로 구매하고 신문 광고와 점포 광고 전단을 열심히 읽고 특별한 거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가격 비교 온라인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구매 결정은 판매 가격 인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근거합니다. 이들에게 2월 재고 판매나 할인 판매를 정기적으로 알려준다면 판매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어적 구매자는 판매원을 불신하고 판매원이 제안하는 제품에 관하여 언제나 의심합니다. 이러한 고객 유형은 제공되는 조언에 반응하는 방식에 의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판매원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단지 요청할 때만 자문한다면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단력 있는 구매자는 박식하지만 판매원에 과시하지 않고 대신에 판매원의 말에 참을성 있게 기울이고 타당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에 개방적이고 확신한다면 이런 구매자는 쉽게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결정을 매우 확신하고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으로 실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원은 이러한 구매자와 품위 있는 시간을 보내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이 자신의 속도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부단 구매자는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지만 적절하게 다룬다면 높은 수익이 있는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판매원이 잘 대우해주고 가장 중요하게 구매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쉽게 충성 고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유부단 구매자는 스스로 의사결정이 없기 때문에 고객의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조언을 요청하기도 하거나 어떤 것을 실제로 보지 않고 점포를 떠나기도 합니다. 판매원은 최종 구매를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은 판매원이 고객을 위해 의사결정하는 것을 고객이 느끼지 않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교적 구매자는 판매원과의 상호작용을 즐기고 친근하게 비교적 오랫동안 대화를 합니다. 판매원은 황금 시간에 대화하지 않으려 하고 구매할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경솔한 판단을 하기가 쉽죠. 점포를 다시 방문해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충성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전 홍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원은 그들에게 점포 상품을 보여주면서 가벼운 말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성 구매자는 점포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합니다. 충성 구매자는 고객의 20%에 지나지 않지만 매출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고 점포를 또 다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 구매자에게 특별 할인이나 특별히 계획된 촉진을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것이 최고라 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더 많은 특권으로 그들은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란 고객의 20%가 매출의 80%를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요한 20%를 확인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객 집단에게 노력과 경비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업 매출의 80%는 20%의 제품에서 온다는 것이 80대 20의 법칙입니다. 20%의 상품이 총 매출의 80%를 창출하고 20%의 충성고객들이 총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표적 시장에 있는 고객의 물리적 특성, 욕구와 생활 양식을 분석합니다. 고객은 어떠한 특정적 편익을 찾는가? 제품이 어떤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가? 구매를 결정하는 개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나 형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객은 왜 구매하는가? 어떻게 구매하는가? 언제 구매하는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구매하는가? 자사 제품을 왜 구매하는가? 고객의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객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에 기꺼이 반응하고 충족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고객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는 제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수한 제품에 우수한 판매 기술이 결합돼야 판매 실적을 탁월하게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판매 기술이 바로 판매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기술에는 청취 기술, 의사소통 기술, 문제해결 기술, 대인관계 기술, 정리 기술, 자동기 기술, 설득 기술, 고객 서비스 기술과 진실성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실성은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객의 의견을 듣는 것, 고객의 질문을 듣는 것, 즉 청취는 바로 판매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능한 판매사원은 잠재 고객이나 고객이 말하는 것을 경청합니다. 그들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기꺼이 갖고 고객이 해결하라고 하는 문제를 확인합니다. 성공적인 판매는 구매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판매사원은 구매자가 하는 말을 청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취자는 듣는 것의 50% 이하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청취자는 매우 드물죠. 상사, 동료나 고객과 대화할 때 들을 기회는 보통 절반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판매자는 훌륭한 청취자가 되고 훌륭한 청취자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청취 기술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선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구매자에게 전념하면 구매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어 훌륭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양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청취자 되기 위한 자세가 있는데 구매자의 눈을 봅니다. 어떤 정신적인 잡담이라도 멈춥니다. 구매자가 말하고 있는 동안 반응이나 반박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주의를 분산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고객의 신체 언어와 음성의 톤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다면 측면 대화를 피하는 것이 적극적인 청취자가 되기 위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고 있는 것을 신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과 인간의 몸은 모두 언어가 됩니다. 판매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구두 언어, 신체 언어나 공간 언어가 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모든 언어를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훌륭한 의사소통은 언어와 비언어적 신호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경청의 신호로 보여줄 수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는 적절할 때 때때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적절한 안면 표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신체 언어를 점검합니다. 폐쇄적이고 건강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합니다. 예, 맞아와 같은 맞장구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각의 차이와 주관적 해석으로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구매자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각의 차이와 주관적 해석으로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메시지를 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응답하기 전에 도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대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의역하기가 되겠습니다. 의역은 상대방의 말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다시 기술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으로서 오해 여지를 줄여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귀하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기로는 XX와 같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들었다면 귀하는 XX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귀하가 말하는 것을 XX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고객이 말한 것에 대한 오해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화자의 의미를 명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귀하는 XX에 관하여 나에게 말한 것입니까? 귀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때때로 들은 것을 요약합니다. 말 가로채기를 하지 않는다. 대화 중에 말 중단을 시키거나 말 가로채기 하는 것은 올바른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 가로채기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화자의 말을 가로채는 것은 대화가 단절되어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고 화자가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적극적인 청취를 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 존경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화할 때 적절한 맞장구나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정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